네, 반갑습니다. 엠비엔골드 대표 전문가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내용은 중동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위도 확산되고 있죠. 중동발 리스크만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시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발 리스크, 미국 시위 확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향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중동발 리스크와 미국 시위 확산으로 시장 조정이 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급 매수 기회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2020년 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역대급 매수 기회가 저는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리스크 해소 이후에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지난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조정, 만약에 조정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 달 내외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 시점이 역대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단기 조정에 그치길 바라지만, 과거 우리 사례를 봤을 때는 약 한 달간 정도는 조정이 왔었다. 대신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리스크가 일단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과거처럼 한 달 동안 조정은 받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튼 이번 조정은 역대급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상승장에서 주요 섹터들 잘 정리한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지만 시장이 상승할 때도 소외되지 않고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방송에서 이제 용호상박에서 제가 대명에너지, SK이터닉스, 세명전기 등등 여러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대명에너지가 45% 적중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디벨로퍼 관련 종목인 대명에너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적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속주로는 개인적으로 상법 개정안 수혜주가 많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증권, 보험, 금융지주사, 그리고 일반 지주사, 그리고 최근에는 저PBR 관련 종목들, 고 ROE 관련주, 그리고 고 배당주들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전력 에너지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에 대응하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력 공급을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태양광, 풍력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변압기가 있겠고 전선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칠 수는 있겠지만 업황 자체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될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전력 에너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방산조선, 그리고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좋은 화장품도 우리가 계속해서 트레이닝 해 나가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대신 이제 개별 테마 종목들이 있잖아요. 개별 테마 종목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매매하는 로봇이나 우주항공,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그들 종목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용호상박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소개해드린 다음에 한 80% 수익이 났으니까 저는 로봇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중동발 리스크, 미국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개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를 때는 많이 오르겠지만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개별 종목이라, 지금 장에서는 조금은 코스닥 중소형 종목보다는 코스피 대형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상법 개정안 수혜주인 증권 지주사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제가 최근에 무방할 때는 항상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무료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40분부터 방송하니까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면 언제든지 제 무료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 16일 월요일 주머니 특별 방송 진행하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중동발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6일 주요 증시 일정. 사실 이제 6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건 없지만 요 정도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중국 소매 판매. 중국 소매 판매가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중국향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 소매 판매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6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니까 요 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일본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3회 연속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5월 소매 판매, 5월 수입 물가 지수,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수입 물가 지수가 얼마만큼 오르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5월 산업 생산. 일단 오늘보다는 내일 화요일 날 중요한 주요 이슈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외에는 수요일 날에 이제 아침 8시 50분에는 일본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고,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요일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6월 19일에는 GFC 생명과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새벽 3시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트럼프는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동결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코멘트 뉘앙스를 보게 되면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 시장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세를 많이 올리는 상황, 그리고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갑자기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사실 예상하기가 좀 힘들죠. 기준금리를 인하해 버리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6월 인민은행 중국 6월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수록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대출 우대금리를 낮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녁 9시 30분에는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되니까 이것도 가볍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동발 리스크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가볍게 한번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발 리스크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했죠. 이때 우리 글로벌 증시가 한 1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지구 전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그리고 2024년 4월 1일에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고, 그때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 사망,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24년 7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 지도자 사망했고, 그리고 2024년 10월 1일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지난 양국가가 이제 과거부터 계속해서 충돌이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항상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보복 공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국 입장도 있고, 왜냐하면 보복 공격을 또 안 하게 돼버리면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항상 해왔습니다. 이번 사태도 보복 공격을 바로바로 진행을 했죠. 서로 이제 멈출 타이밍을 노려야 되고, 그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명분은, 그리고 멈출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동발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우려감 정도. 대신 이것 때문에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과거처럼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다, 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뭐 어떤 경우에든 역대급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이 아니죠,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우리 국내 증시의 코스피 3000포인트를 자신하고 있죠. 뭐 대통령 그 여당 쪽에서는 5000포인트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3000포인트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명분이 필요했는데 중동발 리스크가 터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 특히 코스닥 지수가 금요일 장중에 뭐 3% 넘게 빠지기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과하게 빠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증시는 일요일에도 열리죠. 일요일에도 열리는데 이스라엘 증시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빠졌지만 5장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증시가 반등했거든요. 뭐 이것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장 초반 미국 증시가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 약간 소폭 하락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국내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장은 장 초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더 확전되면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 하락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거다. 대신 전쟁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업데이트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장 초반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는 전면전이 벌어질까봐,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지상 전면전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리아와 이라크,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 세 국가를 건너가지고 지상전면전을 한다? 이건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고요. 대신 지금처럼 공중전 중심의 제한적인 충돌은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장기간 공중전을 진행할 만큼 여력이 안 된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느 정도 명분만 찾는다라면,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중재만 해준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보다는 좀 이슈가 빠르게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공중전 중심의 제한적인 충돌, 미사일이나 뭐 드론 등이 있겠죠.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독자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지만 뭐 무기 지원이나 이런 건 하지 않죠. 뭐 여튼 이때 이제 이란이 열받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글로벌 증시는 요동을 치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막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가 통과합니다.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의 5분의 1이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글로벌 주요 IB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게 되면 단기간에 국제유가, WTI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봉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2018년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고 제재를 제기했을 때도 위협만 했지 완전 봉쇄하진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WTI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가 전망하기로는 국제유가가 10% 상승 시 한국 수출이 0.32% 감소, 수입은 오히려 2.38% 증가, 즉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수출 위주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지 못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국인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미국 해군 오함대가 바레인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 막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도 제가 적어놨는데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그때도 완전한 봉쇄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19년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으로 이란이 영국 유조선을 납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완전한 봉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한 봉쇄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지도 잠깐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란 있죠.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이제 보통 홍해로 우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여기 홍해도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홍해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둘 다 막아버리면 글로벌 국제유가가 완전 폭등하죠. 근데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거는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자신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망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중동발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에 한 달 이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근데 이제 그 한 달간 우리가 잘 버텨야 되겠죠. 그때 역대급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한 달간 버틸 때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신재생 관련 종목도 있겠지만 상법 개정한 수혜주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밸류 프로젝트 이후에 KB금융이나 여러 금융지주사들이 1년 내내 올랐거든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등. 근데 이번에는 또 상법 개정안 민주당이 6월 내에 발의한다고 하니까 과거 이제 윤석열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윤석열 정부 때 상법 개정안 추진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기대감만으로도 조금 관련 종목들이 오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주사 중에서 PBR이 낮은 종목들, 예를 들면 JB금융지주도 있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PBR은 낮은데 ROE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거든요. JB금융지주가 있겠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지주사 중에서는 최근에 자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은 두산도 있겠고요. 최근에 건설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PBR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딱 집어드리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왜냐면 저희 VIP 회원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 딱 집어드리기 뭐하지만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PBR 관련 종목들,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주사 내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ROE가 높은 종목,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JB금융지주,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JB금융지주 정도는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JB금융지주 정도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에너지 관련 종목들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에너지 쪽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LS 일렉트릭이랑 HD 현대 일렉트릭이에요.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전고점 부근까지 다 올랐고, 남아있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이랑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좀 열려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항상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너무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항상 오후 3시 40분에 진행하는 무료 방송 보시면서 제 힌트를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 무료 방송에서 제가 다 대명에너지라든지 SK 이터닉스라든지 태명전기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종목들 급등할 때, 지난달부터 급등할 때 제가 무료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니까 100인년 매니저의 무료 방송을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100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항상 들으시고 힌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 PBR 그리고 고알로이, 고배당주,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배당도 많이 하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저희 뭐 증권주도 많이 올랐는데, 증권주에서 이제 슬슬 차익 매물 나오면서 고배당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저희 증권주도 키움증권 우리 VIP 회원들 매매해가지고 수익 다 냈던 종목이거든요. 키움증권도 저희 VIP 회원들 다 매매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라도 과감하게 한번 배팅해볼만 했죠. 이것도 수익이 다 났던 종목이니까 제2의 키움증권, 그리고 제2의 로보티즈, 제2의 대명에너지 매수하실 분들은 제 VIP 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매일매일 진행하는 오후 3시 40분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힌트 얻어 가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지금은 고배당주, 저 PBR, 고 ROE 종목입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전력에너지는 슈퍼사이클 여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